혹시 삼겹살 드실 때 기름 다 빼고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최대한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가 정말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돼지고기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랭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돼지고기 기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던 고등어, 토마토, 고구마, 오렌지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 발표. 자, 먼저 이 연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한 해의 권위 있는 영양학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 1000가지 음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분석을 했어요. 각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필수, 영양소 함유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거죠. 그 결과 돼지고기 기름이 73점을 받으며 당당히 8위에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냐면 1위가 아몬드로 97점, 2위가 치어시드로 8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기름이 정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까요? 돼지고기 기름 73점 8위, 완두콩 67점, 토마토 64점, 적양배추 62점, 상추 61점, 고등어 59점, 고구마 58점, 오렌지 57점. 우리가 매일 건강에 좋다고 먹고 있는 이런 식품들보다 돼지고기 기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름 다 떼고 먹은 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아니 이거 진짜야? 삼겹살집 사장들이 돈 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삼겹살 먹고 후식으로 볶음밥까지 먹으면 건강식이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돼지고기 기름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돼지고기 기름에 숨겨진 영양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타민 B1 즉 티아민 함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B1이 뭐냐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가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려면 반드시 비타민 B1이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도 시동을 켜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B1이 바로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근육 약화, 소화 불량, 신경계 이상. 그런데 돼지고기의 비타민 B1 함량이 얼마나 높냐면 소고기의 약 6배예요. 닭고기와 비교해도 3, 4배 정도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삼겹살 먹으면 기운 난다고 하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뼈 건강, 면역력, 근육 기능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비타민 D 부족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인의 90% 이상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돼지고기 기름에는 이 비타민 D가 상당량 들어있어요. 특히 햇볕을 받으며 자란 방목 돼지의 기름일수록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단일불 포화지방산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돼지 기름이 포화지방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는 돼지 기름의 구성을 보면 단일불 포화지방산 약 45%, 포화지방산 약 40%, 다중불 포화지방산 약 15%. 이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이기도 하거든요.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돼지기름이 무조건 나쁜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름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콜린은 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태아나 어린이의 뇌 발달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콜린이 풍부한 식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계란 노른자, 간, 그리고 돼지고기 기름 정도가 대표적이죠.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제 돼지기름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돼지고기 기름이 건강식 8위에 올랐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아무리 좋은 성분들이 많아도 돼지기름에는 여전히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산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동맥경화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높아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칼로리가 높아요. 기름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잖아요. 돼지기름도 예외가 아니에요.
1g당 9kcal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많이 먹어도 칼로리 과잉이 되기 쉬워요. 세 번째, 개인차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 비만인 분들, 이런 경우엔 더욱 신중하게 섭취해야 해요. 그럼 적정 섭취량이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돼지고기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0에서 150g 정도예요. 삼겹살로 치면 대략 5에 6쪽, 즉 1인분에서 1인분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2에 3번 정도가 적절하고요. 온라인 반응과 문화적 의미.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온라인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삼겹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댓글들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죄책감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겠네. 건강의 적이 아니었구나. 그럼 더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가 기름 다 떼고 먹으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럼 삼겹살 먹고 후식 볶음밥 먹는 게 건강식이네? 완벽하잖아.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사실 한국인에게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는 자리, 직장 동료들과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가족끼리 모이는 특별한 날, 혼자 먹어도 위로가 되는 음식. 이런 문화적 의미가 있는 음식인데 그동안 몸에 안 좋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기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로 조금은 그런 부담이 줄어든 거죠. 물론 여전히 과식은 안 되지만요. 해외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라드 돼지 기름을 요리에 많이 썼거든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고급 요리에 라드를 사용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써온 게 틀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라드로 요리하신 게 맞았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럼 이제 실전편이죠. 돼지고기 기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절한 조리법. 무작정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리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삼겹살 구울 때 기름이 아예 없도록 바싹 구우면 안 돼요. 급하게 그렇다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먹으면 과다 섭취, 적당히 기름이 빠진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팬에 구울 때는 별도의 기름을 두르지 마세요. 삼겹살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충분하거든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돼지고기만 먹으면 안 되죠.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춰야 해요. 추천 조합, 상추, 깻잎 같은 녹색 채소, 마늘, 고추 항산화 성분, 김치 유산균, 식이섬유, 된장찌개 단백질, 이소플라본. 이렇게 드시면 돼지기름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상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먹는 시간과 빈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아침, 점심에 드시는 게 저녁보다 좋아요.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 소비가 잘 됨. 운동 전후에 드시면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2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개인 건강 상태 고려.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비만이시라면 전체 칼로리 조절이 우선이에요. 소화 기능이 약하시면 조금씩 드세요. 다섯 번째, 품질 좋은 돼지고기 선택. 같은 돼지고기라도 품질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져요. 방목해서 키운 돼지, 비타민 D 함량이 높음. 항생제, 호르몬제 사용하지 않은 돼지, 신선한 고기 산화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후식 볶음밥의 진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것, 바로 후식 볶음밥이에요. 삼겹살 먹고 볶음밥까지 먹으면 건강식이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히 만든다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볶음밥에 쓰이는 돼지기름에도 앞서 말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밥탄수화물, 계란 단백질, 김치나 채소가 더해지면 나름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과도한 기름 사용 금지, 팬에 기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쓰면 안 돼요. 적당히만, 채소 추가, 김치, 파, 양파 등을 넉넉히 넣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한 끼 분량 조절, 배부르다고 무리해서 먹지 마세요. 적당한 양만, 다음 끼니 조절, 볶음밥까지 먹었다면 다음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삼겹살 문화에서 볶음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해드리면 돼지고기 기름이 세계에서 8번째로 건강한 음식으로 인정받았어요. 비타민 B1, 비타민 D, 단일불포화 지방산, 콜린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요. 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야 해요. 하루 100에서 150g, 주 2회, 3회.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연구 결과가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히 먹으면 생각보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동안 너무 죄책감 가지고 드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드시고, 반대로 과하게 드시던 분들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과 적절함이니까요. 다음에 친구들과 삼겹살 먹으러 가실 때는 오늘 내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야, 너희들 아냐? 돼지기름이 세계 8위 건강식품이라는 거.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